이정효 감독의 광주FC가 무서운 기세로 아시아 축구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광주FC는 22일 오후 7시 경기도 용인의 용인미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3라운드에서 말레이시아의 거암 조호르 다룰 탁짐을 만나 3대1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광주FC는 일본의 빅클럽인 요코하마 마리노스, 가와사키 프론탈레에 이어 조호르까지 꺾으면서 동아시아 12개 클럽 중 유일하게 3연승을 기록하며 조 선두 자리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의외로 광주에게 있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광주의 홈구장인 광주월컵 경기장의 잔디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용인미르 스타디움으로 경기장을 변경해 사실상 중립 경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호르의 전력이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이날 조호르의 선발 라인업 11명 중 말레이시아의 특급 유망주 아리프 아이만을 제외하면 10명 전원을 외국인 용병과 귀화 선수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스페인 선수가 무려 5명이나 포진되어 있으며 말레이시아, 스페인 이중국적 선수까지 따지면 선발 라인업 중 7명이 스페인계의 선수입니다. 거기다 벤치 멤버 중에는 축구 매니아라면 한 번 정도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레알 마드리드에서 선수 생활을 했었던 에세 로드리게스까지 있을 정도로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최강 클럽이라 할 수 있는 우레이의 상하이 상강 원정에서 2대2 무승부, 중국 슈퍼리그 2위의 상하이 선화와의 홈경기에서 경기를 지배하며 3대0 박살을 내버리는 등 최근 조호르의 기세가 워낙 좋아 분명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예상과는 다르게 광주의 빠른 선제골이 터지며 일방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광주는 킥오프한 지 3분도 되지 않아 아사니가 득점했는데요.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오우성의 패스를 받은 아사니가 수비수 한 명을 앞에 두고 절묘한 왼발 가마차기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광주는 전반 6분 만에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주인공은 또다시 아사니였는데요. 이정효 감독의 적극적인 압박 전술이 그대로 적중하여 상대 센터백의 공을 빼앗게 되었고 그대로 침착하게 득점했습니다. 심지어 조호르는 최근 10경기 동안 전반 15분 내 2골 이상을 실점한 경기가 그동안 없었는데 이날 광주와의 경기로 인하여 그 기록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골을 넣고 난 뒤 광주 선수들이 다소 수동적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었고 조호르의 엑토르 감독은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라인을 올려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는 조호르의 짜임새 있는 공격에 의외로 밀리며 하프라인 위로 공을 전개해내지 못했는데요. 결국 조호르의 코너킥 찬스에서 페로즈 바라루딘에게 실점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광주는 한 골 차로 아슬아슬하게 리드를 유지했는데요. 하프타임이 끝나자마자 이정효 감독은 공격진과 윙백진을 교체하며 분위기 변화를 꾀했습니다. 그래도 경기가 풀리지 않자 이정효 감독은 다시 이의근과 최경록을 신창무와 오우성 대신 투입하며 사이드 플레이, 전환 플레이를 통해 아사니에게 공간을 주고자 했으나 이날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선수들의 움직임이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정효 감독의 시그니처인 대노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후반 81분에 이정효 감독은 제자들에게 극대노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판도 나한테 화를 낸 건가 생각이 들 정도의 분노였는데요. 실제로 함께 벤치에 있던 코치진이 나서서 말릴 정도였습니다. 다만 광주 팬분들과 광주 선수들에게 있어선 익숙할 만도 할 장면이었죠. 그리고 그 극대노가 통했을까요? 결국 후반 88분에 박스 오른쪽에서 공간이 생긴 아사니의 크로스를 허유리 헤더로 연결했고 이 공이 하필 조호르의 한국인 수비수인 박준영 선수를 맞고 굴절되어 골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다시 2골차 경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이대로 종료되며 광주가 3대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극대노한 이유를 이정효 감독에게 묻자 이정효 감독은 선수들이 체력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롱볼 위주의 플레이를 하려고 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준비한 대로 축구하자. 제발 좀 부탁한다라고 주문했다 하였습니다. 또한 이정효 감독은 선수들이 고생하고 준비했던 만큼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2대0이 된 이후에 선수들이 결과를 지키려고 한 것이 아쉽다. 과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했고 노력했다는 건 칭찬하고 싶다면서 선수들에게 승리의 공을 돌렸습니다. 한편 이번의 승리로 광주는 동아시아 클럽 중 유일하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3연승을 질주하면서 모든 아시아 축구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게 되었는데요. 화제의 주인공은 역시 이정효 감독이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이정효 감독에 대해 칭찬일색이었는데요. ESPN은 특별히 이정효 감독을 코리안 무리뉴로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정효 감독을 평하였습니다. 광주가 ACL이 초반 선두를 달릴 수 있었던 건 강력한 선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도 있겠으나 가장 큰 강점은 지나치게 전통적인 한국 축구 생태계 안에서도 미래지향적인 이정효 감독의 스타일이 원인이다. 지난 시즌을 마친 뒤에도 이 감독은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축구 지식을 쌓기 위해 영국에서 휴가를 보냈다.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 따르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널 경기를 보기 위해 런던으로 향하기도 했다. 이정효 감독은 축구의 최신 트렌드를 배우는 걸 선호하고 이는 그가 이끄는 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정효 감독의 광주는 끈질기게 상대를 압박하고 풀백들도 높은 위치에서 뛴다.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는 전술은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센터백들이 수비 지역에서 더 공을 소유하고
빌드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격 축구는 이정효 감독에겐 타협할 수 없는 목표다. 그가 펩 과르디올라 맨체스터 시티 감독, 미켈 아르테타 아스널 감독, 로베르토 데체르비 마르세유 감독을 존경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상대를 향한 거침없는 발언 덕분에 그는 한국에선 무리뉴 감독과 비교되기도 한다. 또한 경기가 끝나고 말레이시아 팬들은 이정효 감독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특히 외국인 용병과 귀화 선수 9명을 쓰고도 2골차 패배를 한 것에 있어서 이정효 감독에 대한 존경심과 동시에 자국팀에게 아쉬움을 가득 담아 댓글을 달았습니다. 광주는 모든 게임을 흥미진진하게 운영합니다. 이정효 감독은 아시아 최고의 감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외국인 용병 9명을 썼는데 국내 선수 9명을 쓴 광주 FC한테 처참하게 발렸다. 조오르 감독은 이정효 감독과의 지략 싸움에서 완패했습니다. 그것도 말레이시아 선수가 한 명만 있는 스쿼드로요. 광주 FC 이정효 감독이 지난밤 조오르 DT와의 경기에서 선수들에게 롱볼을 사용했다고 화를 냈다. 광주는 2대0으로 앞선 후 깊이 수비하면서 롱볼을 자주 사용했다. 하프타임에 이 감독은 조정을 가했고 결국 그들의 원래 경기 방식으로 돌아가 3대1로 승리했다. 이정효 감독이 더 큰 아시아 팀이나 한국 U23 대표팀을 맡는 것을 보고 싶어요. 젊은 선수들이든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든 그가 국내 선수들의 최고의 기량을 끌어내고 아사니와 조화를 이뤄내는 방식은 정말 대단해요. 아사니가 더 이상 광주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니 슬프네요. 한편 이미 이정효 감독의 광주 FC와 경기를 치러본 일본에서도 이 경기의 결과를 보고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중 일본의 축구 전문 언론사 게키사카에서는 이정효 감독을 두고 한국에서 유럽식 축구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감독이라는 찬사를 보내며 다음과 같이 평하였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유명한 스타 선수 출신이 아니었다. 한국 방송사 KBS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네임밸류가 없어도 노력을 계속하면 프로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 싶다고 스스로 말했다.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광주FC도 큰 클럽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시민구단이며 1부 리그와 2부 리그를 오가는 엘리베이터 클럽이다. 그리고 K리그1로 강등된 2022년에 이정효 감독이 부임하여 40경기에서 단 4패만을 기록하며 승격에 성공했다. 2023 시즌에는 K리그1에서 3위를 차지하며 ACL 플레이오프 출전권을 얻었다. 이정효 감독은 홍재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K리그 시절에는 코치와 둘이서 팀을 이끌었고 K리그1로 승격한 후에는 스태프 1명이 추가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했고 2024년에는 또 1명의 스태프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많은 것을 스스로 처리하면서도 팀을 급격히 성장시킨 그의 역량은 한국에서 유럽식 축구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감독이라고 평가받는 것을 넘어선다.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골을 노리는 것에 중점을 두며 골로 이어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의 철학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도 일관되었다. 일본 축구 팬들 역시 이정효 감독에 대해서 여러 댓글을 달았는데요. 일부 일본 팬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으로 이정효 감독이 부임했으면 하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윤정환 감독 등 일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사례가 이미 있다 보니 이정효 감독에게도 좋은 평을 남겼는데요. 광주가 고베에도 이기면 일본팀 전부를 제패하는 거네요. 이정효 감독은 국가대표 경력도 없고 유명한 선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축구협회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A대표팀 감독이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A대표팀 감독이 된다면 한국도 꽤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없던 스타일의 감독이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스타 선수가 없는 팀을 이끌고 2부 우승, 1부 3위는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올해는 클럽의 재정 문제로 새로운 영입이 없고 오히려 에이스가 해외로 이적하면서 7위까지 떨어졌지만 현재 리그 7위, ACL 2연승은 훌륭한 성적입니다. 이정효 감독은 한국 감독들 중에서 이질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많은 감독들이 전술보다 승부에 집착하는데 현장에서 다양한 경기를 보고 전술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연습에서 그 전술을 팀에 적용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일 것이다. 한번 광주의 훈련을 보고 싶다. 마리노스전과 글자만 봤지만 이 감독은 가시마 앤틀러스가가 요구하는 스타일과 가까운 것 같지 않나요? 권순태 선수를 영입했을 때처럼 이정효 감독을 영입했어. 가시마 팀에 의외로 한국의 열정을 더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가시마의 훈련을 지켜봐도 실제로 친한 집단 같은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한편 K리그 팬들은 이날 조오르와의 경기에서 광주가 승리한 것에 대해 매우 통쾌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조오르는 2022년, 2023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났던 상대인 원정팀 울산에게 잔디도 아니고 잡초가 있는 최악의 훈련장과 경기장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문제가 있는 건 조오르 선수들에게는 최고의 훈련장을 제공하고 원정팀 선수들에게는 훈련장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내로남불의 형태를 보여주어 당시 울산 팬들뿐만 아닌 국내 축구 팬들 역시 분노하였습니다. 거기다가 평소에도 매너가 좋지 않기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소문이 나 있는데요. 작년에는 울산 선수한테 발로 공을 차서 맞추는 비매너 플레이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광주와의 경기에서도 소위 개태클이라고
불릴 정도의 위험한 태클들을 날린 데다가 심지어 경기가 안 풀리니까 볼보이한테도 시비를 걸고 그것도 모자라서 경기가 끝나고 오히려 성질을 부리는 추한 추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날의 승리가 한국 축구 팬에게는 아주 달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정효 감독과 광주FC의 다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일정은 11월 5일에 비셀 고베와의 원정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정효 감독이 충격의 4연승과 동시에 일본 클럽 3개 팀에게 모두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점점 더 축구 팬들의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차진TV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